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일주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은 경랑에 쌓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란과 분열을 막을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권이죠.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 김문수 전 지사 오늘 뉴스와이드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때 위원님이라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전 지사님이라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어떠세요? 오늘 요즘 워낙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전사처럼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제도 나가셨죠?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예, 아주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외치고 또 걷고 하셔서 저도 네. 같이 쭉 해봤는데 네. 힘들고 이래서 도중도중에 앉아서도 저를 붙들고 우시고 네.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도 또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분들이 감정이 아주 격하세요. 그래서 네. 저도 따라서 같이 격해지고 이래서 그곳에서 많은 걸 느낍니다. 네.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주로 어떤 겁니까? 어제는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강하더라라고 하던 게 있던가요?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막 그냥 말씀하시면서 우는 분들이 많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남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네. 나라에 대해서 네. 이렇게 너무 좌파들이 너무 설쳐서 우리 국방 안보 특히 사드 문제 요즘에 많이 문제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주 여러 가지 압박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붕괴하고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태극기 들고 흔드는데 네. 정말 의병 이제 관군이 패퇴하고 없으니까 우리 의병이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많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뭐 만나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위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거나 최순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느냐 파면돼야 되느냐 이것하고요. 네. 과거 대통령들도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느냐. 그전에 또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형님이 잘못됐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탄핵된 게 없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김영삼 대통령도 또 그렇고 아들들 다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최순실이 잘못됐다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돼야 된다는 이거는 별개인데 네.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든지 각종 유언비에 의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하는 이것은 네.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대 쪽 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대 네. 측에서 얘기할 부분들 아마 대신해서 질문할 게 네. 몇 개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족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겠지만 가족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이상의 국정농단을 했다는 게 이미 수사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미 증거로 눈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라는 게 자칫 국민들의 감정과도 좀 이반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잘못은 물론 그 측근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잘못이 네. 있는데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가족이 있잖아요. 네. 박지만 씨도 있고 박근영 씨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청와대 출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네. 혼자서 사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소소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이 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가 돼서 대통령의 영과 모든 대통령 직무를 여러 가지 조종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과도하게 어떤 마녀사냥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잘못에 대해 가지고 붕괴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고 광장에 나온 이것 압박 때문에 국회가 또 탄핵 소추를 하게 되고 또 특검을 야당만으로 하는 야당 특검을 만들어서 편파적으로 가고 여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반대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래서 광장에서 과거 인민재판 하듯이 네.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 충돌해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죠 지금. 소소한 심부름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안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사드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 외교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문제를 다 최순실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입증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또 국회 청문회, 네. 특검, 검찰, 헌법재판 다 하고 있지만 그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인사를 마치 죄수술이 했다. 이것은 과장된 왜곡이다. 이런 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우리 공무원을 보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데 저도 이제 공무원들 10,000명을 인사를 해봤는데 네. 공무원을 파면한다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파면 못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대통령은 국민의 50% 이상, 1,577만 표 이상을 투표를 통해서 직접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네. 그런 소문에 의해서 또는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또는 촛불을 많이 들고 나왔으니까 이건 파면이다. 이것은 네. 옳지 않은 인민재판이라고 봅니다. 직접 인사권자의 부름을 받았던 차은택 씨나 아니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나쁜 사람으로 이미 2명이 속칭 그 자리에서 나와야 했던 부분들까지는 이제 국민들이 청문회에서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위원님을 부른 거는 이런저런 여야의 토론식으로 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이 본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절차가 첫째는요.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네. 탄핵을 소추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신문 기사의 스크랩과 검찰의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추 사유가 안 되도록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에서도 많이 털고 검찰에서도 털고 계속 털었지만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든지 중대한 헌법 위반한 게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어떤 잘못도 전혀 없다. 이거는 뭐 그런 사람은 인간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나 그 허물이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하고 국민 과반수가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만큼 그러한 잘못이 없다. 이런 네. 아니 근데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셔서 입장을 밝히셔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묻는 국민들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점은 본인이 네.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네. 본인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소송 절차상으로 네.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추가 됐지만 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당신은 파면이다. 이건 아닙니다. 비난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법적 증거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경우도 그러면 다시 소송하면은 다시 원대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소추와 탄핵의 심판이 잘못하면은 나중에 다들 관계자가 무죄가 나오거나 죄가 나오지만 대통령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엄청난 혼란과 역풍에 시달릴 겁니다. 네. 역풍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을 죄 없이 네. 어떤 유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5년 임기의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았는데 왜 이것을 이 대통령 파면했냐? 네.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점이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은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민재판 마녀사냥으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네. 혹시 이 모든 사태가 말이죠. 대통령보다는 최순실의 기획이라 보십니까? 아니면은 역시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을 위해서 음모론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태의 기획이라는 것은 이미 고영태 2,395개의 녹음 파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일로도 이런 불리죠. 녹음 네. 파일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네. 또 특검도 알면서도 고영태를 수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하고 이 녹음 파일 자체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사게 마련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고영태 씨로부터 비롯이 된 건가요, 이게요? 아니, 물론 그런 네. 고영태 씨로부터 처음에 시작은 네. 그래서 이제 JTBC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여러 가지 여론의 증폭과 또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대통령 즉각 퇴진, 즉각 하야 이렇게 하면서 또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라고 압박하는 이 촛불의 대중적인 이 분노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이것은
법치주의하고는 딱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최순실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고영태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고영태가 이것을 제보해서 시작됐는데 아니요, 이 문제의 문제의 원인은 국정농단의 시작이 최순실입니까? 고영태입니까? 처음에 이 농단의 시작이 폭로로부터 시작된 거는 아니요, 고영태부터 국정농단이라는 문제 자체가 말이죠. 농단이라는 말도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네. 아주 자, 그러면 이렇게 예. 모든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일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광우병 촛불 시위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아시다시피. 답을 그래서 해주셔야죠, 우리가 위원님. 촛불 시위라는 네. 것 자체는 그 허물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 또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 대통령 중심제니까 네, 네. 대통령에게 있지. 그걸 뭐 최순실에게 있다든지 뭐 누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통치의 네.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그것이 파면 탄핵에 이를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심각하게 헌법 위반이 될 만큼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정리해 보면은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네.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또는 내용을 보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되거나 네. 그렇게 돼야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떠세요?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시고 또 지사까지 하셨던 우리나라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시는 정치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문수 위원님 말이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 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특히 이 3대 국가에 저희가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나라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사연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데 헌재 이후로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갈등과 분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난다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당은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 이런 여러 가지 광장 대중정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네. 걸러줄 수 있는 마지막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네.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광장 대중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또 꺼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분들이에요. 대선에 나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여의도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광장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갈등을 더 부추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집회에서 위원님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오히려 국민들을 다독여야 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촛불이 100만이 되어서 대통령은 이제 물러가라. 네. 촛불뿐만 아니라 여론도 5%밖에 안 되니까 물러가라. 네. 이것은 투표로 과반수 이상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을 여론이 안 좋다, 촛불이 많으니까 물러가라는 이 일부 언론의 과도한 네.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네. 여기에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태극기가 광장에 나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촛불에 대한 상대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태극기지 네. 태극기가 뭐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임기 5년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거나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성격의 두 집회가 양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냉정한 언론과 법치, 국회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직접 나아가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자칫 이런 불편한 워딩은 직접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거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위원님의 발언대에 의해서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말씀하신 것 중에 폭도라는 말도 한번 쓰셨더라고요. 촛불도 역시 우리 국민이고 태극기도 우리 국민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 데에 위원님 발언이 혹시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째, 네. 이 야당의 세 개 정당이 합쳐가지고 네. 촛불을 지원한다. 만약 이 촛불 민심대로 안 되면은 네. 바로 혁명이 일어난다. 네. 유력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안희정 뭐 다 나옵니다. 각 당에서 네.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저하고 몇 명 안 나갑니다. 거의 네.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로 촛불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촛불 그 주도하는 사람 제가 압니다. 네.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보시면 대통령을 목을 참수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리고 단두대를 메고 다니고 또 상렬을 메고 다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폭력적이고 잔인무도한 방식은 이것은 왜 경찰이 그러면 그걸 막질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집회지만은 네. 이 무법천지로 이래 가서는 안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촛불에 나간 국민들도 어차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칫 종북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혹시 레벨을 다시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분이 그중에는 있거든요. 친북적인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선량한 촛불 또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주도하는 측이 그런 것을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정교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친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한테 그걸 리포트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민노총에도 일부 과격한 세력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상습적으로 제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네. 나와 있습니다. 상대의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나중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까 직접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서시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다른 말씀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치를 위해서 네. 이런 친북적인 성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제 온몸을 바쳐서 맞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잠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해요. 바른정당에서 호남에 아마 시도당을 오늘 창당하는 대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함께 당이 계셨겠지만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는 분으로 문재인 전 대표도 지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마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이제 대선으로 나중에 뜻을 두실 것으로 봅니다만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태극기 부대를 불러 모아서 민심을 왜곡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김문수 위원님까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실 의향이신지요? 그렇습니다.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 특히 김무성 우리 의원 같은 분은 지금 바른정당으로 그 창당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는 걸로 예. 네. 정치의 행위 중에 하나로 보신다는 네. 말씀으로 가름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을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권에서는 과연 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 그 안에 위원님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뛰실 계획이신지요? 지금은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거로 보고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그래 할 거로 보고 그렇게 되면 12월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4월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를 하는데 네. 그 이전의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법상 전부 불법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네. 지금 전부들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뭘 하고 있는지 네. 언론도 또 그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현행 법치 자체가 네.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까지 거기에 동참하기는 네.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에 나가실지는 언제 결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탄핵에 대한 결정을 보고 네. 그러면 12월 같으면 4월부터 선거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건 더 빨리 해야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 탄핵된 것도 아닌데 마치 탄핵은 기정사실화 시켜서 네. 미리 막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언론이 이걸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역구에서는 요즘 활동에 대해서 좀 격려와 지지, 지원이 많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네. 지금 태극기 집회에 제가 많이 다닐수록 많은 그런 격려,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충정에 따르는 네. 그런 지지를 지원을 많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태극기 집회 전국으로 함께 전사처럼 뛰어다니는 김문수 위원 오늘 함께 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해서요. 2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는데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죄로 기소된 최 씨의 재산을 동결을 했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이 소식 보도합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역추적해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 씨 일가와 주변인의 재산은 확인된 것만 2,200억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중 최 씨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포함해 211억 원 상당 부동산에 예금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딸 정유라 씨의 예금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 씨의 언니 최순천 씨는 재산이 1,600억 원대로 최 씨 일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의 재산 중 삼성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등으로 받은 78억 원을 불법 수익으로 보고 최 씨가 확정 판결 전에 이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앞으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추적 내용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